해수가 인목을 만나면은 해수가 잉태하고 있는 생명의 씨앗을 발화하게 되는 격으로, 그러니까 이 간목이 인중의 병화를 만나니까 새싹이 트는 거예요. 그래서 인해 합이 된다. 인해 합이 되고, 인해 합이 됐다가 나중에 파가 되는데 생명의 씨앗을 발화하게 되는 격으로 인목은 해수를 반긴다. 그런데 물상론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동물론으로 들어가면은 호랑이가 해수 돼지를 만나가지고 돼지를 잡아먹었어요. 근데 잡아먹을 때까지는 좋았는데 돼지를 농가에 가서 잡아먹고 산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농민들이 그걸 보고서 총으로 쏴가지고 호랑이까지 잡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나서 내가 먹을 땐 좋았지만 나중에는 이게 파가 된다. 그래서 인해 합파. 그러니까 돼지도 죽고 호랑이도 죽고. 간목 입장에서 해수를 만나면은, 해수는 간목의 장생이기 때문에 먹이가 풍부하니 좋다. 이 해수는 간목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계속 수색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간목은 해수만 있으면은 굶어 죽을 일이 없어요. 계속 수색목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간목이 용신인 사람이 해수를 만나면 아주 좋겠죠. 용신이 계속 수색목을 받으니까. 해수와 인목이 만나면은 인해 합목으로 해수가 손해를 본다. 인목은 해수를 기뻐하고, 왜 인목은 배짱 마른 나무잖아요. 배짱 마른 나무인데 이 인중의 간목이 해수를 만나면, 해중의 임수를 만나면은 계속 수색목을 받으니까 인목은 아주 무럭무럭 잘 자랄 수가 있어요. 해수가 인목을 만나면은 수색목으로 물기운이 인목으로 모두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해수 입장에서는 안 좋겠죠. 나의 물이 인목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해중임수는 인목을 만나면은 12운성의 병지이고, 그러니까 병지니까 내가 죽을 수가 있고, 천간의 병정화가 많아서 사주가 너무 뜨거울 때 너무 조열하면은 해수는 모두 증발이 돼서 날아가 버린다. 천간의 병정화가 투간이 되고 지지에 인옷을 화가 많은 상태에서 해수가 인목을 만나면은 증발이 되어서 해수가 완전히 증발돼서 뽑혀나가니 인해파가 된다. 그러니까 인해파가 되려면은 사주가 천간을 병정화가 투간이 되고 지지로 화가 너무 뜨거울 때, 이때 인해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조우가 잘 돼 있어요. 그러면은 금수 목화가 조우가 잘 돼 있으면은 인해파는 터지지 않는다. 인해 합목 할 때 천간으로 병화가 있어서 조우가 되면은 흉의가 발동을 하지 않는다. 사주에 물이 많은 상태에서 인해 합목 하면은 수색목으로 빠져나가도 타격을 받지 않으니 인해 합이 된다. 그러니까 인해 합하고 또 인해 파 할 때, 인해 합까지만 하고 파는 안 되는 경우는 조우가 잘 돼 있을 때, 그런데 인해 합하고 또 마지막에 이 조우가 안 돼 있을 때, 너무 뜨거울 때는 인해 파가 터진다. 그래서 인해 합목이 돼 있는 상태에서 운에서 사화가 와서 사해충 인사용으로 때릴 때 해중 간목은 잉태한 모습이기 때문에 자궁수술, 유산, 난산, 또 방광, 담석증 이런 질병으로 고생을 하게 된다. 해수는 간목을 잉태하고 있기 때문에 형충파해를 몹시 두려워한다. 인해는 합이 되었다가 파가 된다. 합을 해서 안 좋은 것은 내가 묶인다, 또는 내가 먹힌다. 내가 먹힌다는 얘기는 뭐 수색목을 내가 모두 저기 목한테 빠져나가는 거예요. 정해일주 인목을 만나는 해수는 천을귀인인데, 그러니까 정해일주 병정해유잖아요. 그럼 뭐 천을귀인인데 이 천을귀인이 모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일주는 인목을 만나면은 해수는 천을귀인인데 인목이 인해합목으로 이 해수를 나의 천을귀를 인해합으로 딱 잡아버렸어. 잡으면은 해수는 천을귀인의 역할을 못하고 날라가 버리니 남편이 없는 것과 같다. 이게 수국하니까 이게 남편이잖아요. 남편이 천을귀인이에요. 남편이 나를 그냥 호강시켜 주고 다 먹여 살리고 하는데 이 잡혀버리면은 천을귀인의 역할을 못해요. 누구 때문에 못하느냐? 얘 때문에. 얘는 누구냐? 목생화니까 뭐예요? 엄마지요. 엄마 때문에. 그래서 천간도 마찬가지로 경금일주 남편 병화가 옆에 신금이 있으면 병신합수로 묶여서 병화 남편은 합거디어 날아가 버리니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하여 이미 내 남편이 아니다. 또 지지에서도 해수가 인목 남편을 만나는 순간 인해한목으로 날아가 버린다. 그러니까 천간은 합이 되면은 합이 돼가지고 합거 날아가 버리는데 지지는 날아가지는 않고 그대로 묶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암합으로 묶이면은 아주 골치 아파진다. 암합으로 묶이면은 엄마와 남편이 붙어서 바람을 피운다. 또 해자와 인목의 조합은 결코 아름답지 못한 조합이다. 그러니까 지지 암장수에서 재성과 인수가 암합을 했다. 그럼 엄마와 아빠가 몰래 만나서 나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가 몰래 만나서 나를 낳았다는 뜻은 우리 엄마가 둘째 부인일 수가 있겠죠. 아빠의 본부인이 있었는데 본부인 팽개쳐버리고 몰래 우리 엄마를 만나서 나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지지에서 인수와 식상이 암합을 했다. 인수는 할아버지고 식상은 할머니예요. 그럼 뭐예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몰래 만나서 사랑을 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 할머니는 첫 번째 할머니가 아니고 두 번째 할머니가 되겠죠. 할아버지의 첩이 되겠죠. 왜? 몰래 만났으니까 어둠 속에서. 그래서 이 육친관계 지지 암장속을 보고서 우리 그 육친관계 할머니 할아버지 관계 엄마와 아버지와의 관계 이런 모든 육친관계를 알 수가 있다. 또 해자와 인목의 조합은 결코 아름답지 못한 조합이다. 여기 뭐야? 육친의 변화를 암시한다. 해 중에는 무갑임이 암장되어 있고 해 중에 간목이 육음에 함유된 씨앗이 되며 해는 육음이고 자달이 되면 뭐야? 일양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뭐야? 자달은 동짓달이에요. 위에는 무지하게 춥지만 땅속에는 이미 양의 기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땅속은 따뜻한 거예요. 그러면 양의 기운은 뭐야? 내년의 기운이 이미 동짓달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땅속으로. 그러니까 양간일주들은 동짓달이 들어오면서부터 내년 운세가 좋은 사람은 동짓달부터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내년 운세가 안 좋다. 그러면 동짓달부터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쓰러져가지고 죽고 그래서 동짓달부터 내년 입춘 사이는 올해의 기운과 내년의 기운이 교차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 그 친구라든지 아는 지인들한테 누가 죽었네 막 이렇게 부고장이 날라온단 말이에요. 이 부고장이 날라오는 시기가 이때가 제일 많다. 또 인중의 병화는 인중의 병화로 인하여 따뜻하고 해중의 간목이 있어서 초목을 키우는 물의 임무를 다하는 격이니 해수가 인목을 만나면은 반긴다. 위에서는 나의 기운이 다 뺏기기 때문에 싫어한다고 했고 여기서는 또 반긴다고 했고 그런 천간의 동태를 잘 살펴봐야 된다. 조호가 돼 있을 때는 내가 수생목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간목을 키울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 조호가 안 되고 사주가 너무 뜨거우면 내가 완전히 나무한테 뺏겨가지고 내가 물이 말라버리니까 나한테는 안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천간의 동태를 잘 살펴보면은 내가 수생목을 해주는 게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다. 그래서 인해한목은 묶이고 날아간다. 해월 달에는 이미 새눈이 올라오면서 낙엽이 진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해월 달에는
음력 9월에는 단풍이 붉게 물든 계절이에요. 음력 10월은 단풍이 다 떨어지고 난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그런 계절이에요. 그럼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 나뭇가지 틈바구니에 이렇게 보면 요만한 새싹 눈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건 뭐 내년에 올라올 새싹, 새순이에요. 그러니까 뭐 낙엽이 떨어지면서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해중의 간목이란 말이에요. 해중의 간목. 내년에 싹으로 이렇게 올라올 해중의 간목. 그래서 전에 이건 뭐야? 이걸 눈목이라고 됐어요. 눈목. 눈목은 뭐냐? 요 눈은 내년에 올라올 새싹.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월은 이미 새눈이 올라오면서 낙엽이 진다. 새눈은 해월 달에 나와서 혹한의 겨울을 이겨내고 인월 달에 올라올 준비를 마치고 묘진월에 새싹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한겨울을 지난 다음에 내년 2월 달이 되면 이게 싹 벌어지면서 새싹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 바닷가에 가면은 바닷물 속에 나무를 담가 놓았고 그것이 해중 간목이다. 이게 인천 바다에 가면은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서 목재 수입을 해와요. 목재가 막 어마어마하게 막 굵은 나무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70년대 인천에 월미도에 놀러 갔는데 지금은 그때하고 완전히 틀려 바뀌어가지고 월미도에 놀러 갔는데 월미도 앞바다에 막 이런 막 아름들이 나무들이 바다에 가득 찼더라고요. 이건 뭐 동남아에서 목재를 수입해서 다 바닷속에 담그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무 속에 있는 나무 진을 빼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나무 진을 빼내면은 이 나무가 1000년이 가도 썩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청양에 가면은 청양에 장곡사가 있는데 그 장곡사 절이 지금으로부터 1400년 전에 지은 절이에요. 그런데 그 절이 그대로 있어요. 지금까지. 그 나무 기둥이 1400년 전에 세운 기둥이 그대로 있어요. 이건 뭐 이런 나무들은 뭐 썩지도 않고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쇠 같으면은 1400년이 지나면은 녹이 들어가지고 막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데 나무는 그렇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썩지 않고 오래 가려면 나무 속에 있는 진을 빼야 돼요. 진을 안 빼면은 막 개미가 파먹고 뭐가 파먹고 막 부식돼서 썩고 이래서 오래 못 가는데 나무 진을 빼면은 나무가 아주 오래 간다. 그래서 이 나무가 바닷속에 담궈 있는 해중 간목, 이것도 간목으로 보고 또 바닷물 속에 담가 나무 속에 진액을 빼내고 건조시키면 아무리 오래 가도 썩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해인사에 가면은 해인사에 팔만대장경이 있어요. 이 팔만대장경이 나무를 조각을 해가지고 거기다 경문을 새긴 거예요. 경문을 새긴 거. 그게 옛날에 강화도에서 앞바다에다가 나무를 담궈서 나무 진을 다 빼서 이걸 건조시켜서 그 나무를 켜서 거기다가 경문을 적었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 만들었느냐? 언제 만들었어? 팔만대장경. 고려시대에 만들었다고. 고려시대는 최소한 한 900년, 1000년 이전의 시대에 팔만대장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야? 해인사 그 경판 거기에 그대로 지금 있잖아요. 1000년 전에 만든 그런 목판이. 원래 저게 원판은 아니에요. 원래 이제 만들었는데 근데 세월이 하도 역사를 배운 지 오래돼서 지금 다 까먹었는데 하여간 불이 났든지 뭐가 어떻게 됐든지 해가지고 한번 소실이 됐어요. 소실이 돼서 소실이 되고 난 이후에 한 200년쯤 후에 다시 만드는 거예요. 저 지금 해인사에 있는 것이. 그래 제일 처음 만든 거는 하여간 불났든지 어쨌든지 하여간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지고 저게 두 번째 만든 건데 저 두 번째 만든 것도 지금 한 1000년이 넘어가요. 그런데도 지금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보관한 그 장경각 그 땅 속에는 땅을 다 파서 땅을 파서 밑에다 숯을 깔았어요. 숯. 왜 그러냐면 습기를 잡기 위해서. 습기가 올라오면 나무가 부식돼 버려요. 썩어 버려요. 그러니까 나무가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밑에다 숯을 깔고 막 하고 이래 가지고 그리고 그 장경각도 뭐예요? 다 막 바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도록 통풍이 되도록 다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습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 습기 차면 이런 건물들도 시멘트 건물도 습기 차면 다 부식이 돼 버려요. 여러분도 우리 계단 올라오다 보면 막 다 갈라지고 막 떨어지고 막 그래. 수맥 위에 이 벽을 세우니까 이 습기에 의해서 이게 다 부식이 돼서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습기는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거예요.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는. 그러나 이 땅에서 습기가 안 올라오면 또 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식물들은 이 지금 밖에 있는 모든 식물들은 한 달, 두 달 비가 안 와도 그대로 살아있단 말이에요. 왜 살아있냐? 밑에 수분 공급이 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럼 한 달, 두 달 되면 이 땅은 비 오고 난 뒤에 한 일주일만 되고 땅은 바짝 말라요. 한 달 지나면은 최소한 1m 이상 거의 속에까지 땅은 다 말라버려요. 그런데 나무가 한 달, 두 달 비가 안 와도 사는 이유는 밑에 지하수에서 습기가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이 땅이 항상 촉촉하게 젖어 있단 말이에요. 젖어 있으니까 우리 식물들이 그걸 빨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체에 해롭다고 아예 수백이 아예 없다 그러면 뭐야? 이 식물은 존재하지 않는 죽어 있는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수맥을 아주 잘 유용하게 이용을 해가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인체가 직접 수맥파를 맞으면은 몸에 해로우니까 우리가 잠잘 때는 수맥파를 피해서 잠을 자고, 그래서 이 땅속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되어 있어요. 과학적으로. 그 여기가 혈인데 만약에 이 혈도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이 혈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요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겹겹이 이거를 막 병사들이 보호를 하고 있듯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나무뿌리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침범을 못 해요. 겹겹이 보호를 하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은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바로 아래에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수맥이라는 거는 아주 굉장히 분포가 기가 막히게 과학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거는 이거는 지금 이게 혈을 만드는 수맥이에요. 이거는 혈을 만드는 수맥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김보사님은 지금 혈 안에 지금 앉아 있단 말이에요. 혈 안에 있으니까 뭐 공부 잘 하셔야 되겠죠. 자, 이거는 뭐예요? 요 옆에 이거를 보호하는 수맥이에요. 똑같이 돌아가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에 또 그 수맥이 또 있어요. 봐요. 이것도 아래로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수맥이 아주 굉장히 과학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땅속에 수맥이. 그래서 이 땅속에 있는 수맥들을 누가 관장을 하겠어요? 다 용궁에서 관장하는 거예요. 수맥은 용궁에서 솟아 올라오는 샘을 틀어막아 버리잖아요. 그 집안 망해버려요. 용궁이 숨을 못 쉰단 말이에요. 그 저기 문창동에 그 선생님 옛날에 어릴 때 사시던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 완전히 그냥 무지무지하게 잘 지은 그런 기와집이었어요. 아주 의리아리하게 잘 지은 집이었는데 그 집을 연못을 메꾸고서 그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짓고 나서 그 집이 그 선생님 댁이 유성에 지금 충남대학교 있는 그 땅, 그 근처가 다 그 집 땅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부자였단 말이에요. 논만 해도 80마직이었어요. 논만 80마직이. 논만 뭐 산도 있고 밭도 있고 막 많은데 논 한 가지만 80마직이. 그럼 80마직이는 얼마나 되느냐? 한 마지기가 200평이에요. 그러면 28이 16, 16,000평이에요. 16,000평이면은 규모가 엄청 큰 거예요. 엄청 큰 거예요.
그럼 뭐야? 그 충남대학교 그 근처 일대가 전부 다 이 집 땅이었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1년에 밤을 80가마씩 했다고 하더라고요. 80가마면은 산이 엄청 넓다는 얘기예요. 산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산인데 몇십 년 안 가서 이 재산이 다 날아갔단 말이에요. 아니 거지가 되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풍수 같은 건 절대 무시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샘을 메꾸고 거기다 집을 짓고 골짜기를 메꾸고 집을 짓고 아무리 많은 재산도 날아가는 건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저런 거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봐가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서양 학문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이런 거를 다 지키는 그런 문화가 싹 무시를 해버리고서 그냥 자기 멋대로 산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네들 그런 거 하나도 안 지키고 다 미신이라고 무시해버리고 지금 자기네들 멋대로 사니까 지금 세상이 우리나라가 지금 꼴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콩가루 한마디로 콩가루 나라가 된 거예요. 콩가루 나라가 지금 인의 예지가 다 무너져 버리고 질서가 무너져 버리고 우리나라는 인목의 나라예요. 인목의 나라. 인 속에는 무병갑이 들었어요. 우리는 옛날에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랬어요. 왜 동방예의지국이냐? 목은 뭐예요? 동쪽이잖아요. 화는 예의잖아요. 동쪽에 있는 예의가 있는 그러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모두가 무너져 버렸어요. 위가 어디고 아래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자식이 아버지를 돈 안 준다고 투드러 패고 죽이고 지금 뉴스를 보세요. 가관도 아니에요. 나라가. 이게 왜 무너졌느냐. 이게 왜 무너졌겠어요?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무너진 거예요. 서양은 오행으로 무슨 나라예요? 금의 나라죠. 금극목을 하지요. 서양은 과학 문명이 발달된 나라예요. 우리는 정신 문명이 발달된 나라예요. 이거 목화는 전부 다 정신이잖아요. 정신. 이건 과학이에요. 그러면은 서양 학문 배운 사람들 치고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을 존중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요. 우리의 전통적인 무속신앙이라든지 그런 고유의 우리의 정신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서양 교육을 받은 사람들 치고 전부 다 우리나라의 정신 문화를 전부 다 미신이라고 치부해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진짜 잘 살려면 세계의 1등 국가가 되려면 이것도 살리고 금은 뭐예요? 금은 냉정한 거예요. 냉정한 거. 그러니까 냉정하니까 뭐예요? 우리는 목이 인정이잖아요. 우린 인정이 있는 나라고 이 사람들은 인정이 없는 나라 사람들이에요. 왜? 금이니까. 금은 금극목 인정을 극하는 거잖아요. 인정 필요 없어요.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기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이기적인 글자가 금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뭐 못 사는 나라 도와주는 것 같지만 자기 나라의 이익에 손해가 나면 절대 안 해요. 이 사람들 냉정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부모 형제 간에도 따질 거 정확히 따지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아휴 너 가져 그냥 인정해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야. 욕심이 아니야. 그냥 불쌍한 사람들 그냥 주는 거예요. 대가 없이. 이게 우리나라의 고유 정신문화란 말이에요. 이게 금극목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나라가 그냥 절단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도 살리고 정신문화도 살리고 과학문명도 살리고 그런 뭐야 세계 1등 국가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정신과 과학을 다 그냥 장점을
살려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야? 이 정신문화는 없는 사람들이니까 오직 과학이니까 두 가지를 다 아우르면은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랬죠.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이 사람들은 원래 태어나기를 서양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 서양의 학문, 서양의 문물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전문가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무리 두 발 벗고 쫓아가도 이 사람들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야? 우리는 이 사람들의 문화를 갖다가 우리나라에다가 접목시켜서 이 서양 문화를 가지고 우리나라 최고 국가가 되겠다면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등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얘네들이 앞섰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세계적인 최고의 나라가 되려면 뭐야? 우리의 전통적인 거를 살려서 세계에 내놔야만이 그게 세계 최고의 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의 모든 그런 좋은 그 정신 문화가 다 무너져 가지고 지금은 완전 나라가 개판으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봐보세요. 지금 뉴스를 보면은 아주 그냥 가관도 아니에요. 온갖 그냥 못된 놈들이 그냥 득식을 거리고 가짜 뉴스가 판치고 돈만 있으면 최고고 아무리 착하고 똑똑하고 그래도 돈이 없으면은